자, 가겠습니다. 빠밤. 자, 어쨌든 공유결합 물질 물을 전기분해를 했다. 그러면 너는 나중에는 플러스 극에서는 이 반응식, 마이너스 극에는 이런 반응식, 플러스 극에서 물이 산소기체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발생합니다. 전체 반응식은 이렇습니다.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냥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을 쓰시오라고 깔끔하게 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냥.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 발생하는 이 반쪽 반응식 적어주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발생하는 이 반응식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틀려서는 안 되는 거다. 자, 최종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내리는 결론은 공유결합은 전자가 관여를 했었다라는 거죠. 전기분해가 되는 것으로 보아. 만약에 전무결합이었다면 전기분해가 안 되었을 텐데 전자가 관여를 했으니까 이 공유결합은 전기분해가 되었다 이거죠. 공유결합은 애초에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했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이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이번에는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해 보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대표 주자 NaCl을 제시를 했어요. 염화나트륨 NaCl. 자,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안 통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 자, 근데 얘를 액체로 만들어줬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 액체로 만들어준 거예요. 물에다 넣어서 녹인 게 아니라 그냥 가열을 해서 액체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고 전기가 통하는 상황에서 전기 분해를 시켜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연결을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이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한다. 그럼 여기에 전자들이 우글우글 박혀 있을 거고 플러스 극 쪽으로는 전자를 뽑아서 당겨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요 전지에서 전자가 여기로 가고 전자가 여기로 가고 회로가 돌게 되겠죠. 그럼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물속에 아니라 액체 상태인 NA가 이쪽으로 끌려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굴러다니던 Cl-가 있으면 요 마이너스 전자를 떼가지고 끌고 가버릴 거다 이거죠.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두 개의 Cl-가 왔을 때 전자를 두 개를 떼가버립니다. 다 여기 방충망이 닫아버려요. 눌러! 전자를 두 개를 떼가버릴 거야. 전자를 두 개를 떼가버리면 Cl2 기체가 되면서 전자 두 개 뺏긴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빼간 전자들이 여기로 다시 온다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두 개의 나트륨이 여기 뜨뜻한 두 개의 전자랑 결합을 해서 두 개의 금속 나트륨이 석출될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Cl2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석출된다. 어쨌든 이온 결합이었던 이놈이 전지를 걸어줬더니 각각의 성분 원소로 쪼개져 버렸다. 이온 결합이 없어졌다. 그럼 여기에서도 플러스 극에서의 반응식, 마이너스 극에서의 반응식, 전체 반응식 요거 싹 다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리고 갈 수 있는 결론은 뭐지? 이온결합 물질이 전기분해가 되었다 이런 결론이니까 애초 이온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했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럼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간에 전자가 이 두 개의 결합을 형성하는데 관여를 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전자가 관여를 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전자가 관여를 했으니까 전기 분해가 된다 이거죠. 전자가 관여를 했으니까 전기 분해가 된다. 만약에 전자가 관여하지 않고 결합을 형성한 거였다면 전기 분해가 안 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자, 여기서 설명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면 이쪽은 종료. 여기까지 설명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없겠죠. 자, 뒷페이지로 가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옥텟 규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옥텟 규칙은 기본은 그겁니다. 어떤 원자든지 간에 자신이 가진 가장 바깥 껍질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를 채우려고 한다. 전자를 몇 개? 8개를 채우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옥텟 규칙이고, 8개를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한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지만 화학적으로 안정한 거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해서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가장 안정한 건 아니야. 내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전보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켰을 때 에너지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근데 화학 결합이 형성된다는 가정하에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다. 그러면 내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든지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든지 선택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트륨은 11번인데 281,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보니 이 전자 하나를 버리면 가득 채우겠죠. 그럼 얘는 1가 양이온이 되면 될 것이고, 산소는 8번 26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전자를 흡수해 오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를 꽉 채우겠죠. 그러면 얘는 2가 음이온이 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한 양이온과 옥텟 규칙을 만족한 음이온, 이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한다면 이게 이온 결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자, 리베비시NO 그네, 여기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자를 공유해야 돼. 이온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면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최외곽에 전자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부족하니? 4개가 부족하지? 그러면 얘는 부족한 4개의 전자를 다른 놈하고 전자를 공유하면서 전자를 8개를 맞춰낼 수가 있다. 근데 질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5개다. 하나, 둘, 셋, 넷, 5. 그럼 얘는 공유 결합을 이렇게 3개를 형성해주면 옥텟 규칙 만족할 거고, 플로린은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럼 얘는 하나만 공유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주는 전자 배치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에 붕소 같은 경우에는 리베비, 붕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공유 결합을 이렇게 3개를 형성할 수 있어. 그러면 붕소의 주변에 전자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고, 본인 거 3개에 공유받은 전자 3개가 있죠. 그럼 전자 토탈 몇 개? 6개. 그러면 이 붕소는 옥텟 규칙 만족하나 안 하나?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는 겁니다.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면서 어떤 화합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모든 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어떤 분자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밑에 여기 인이 있거든. 인은 최외곽의 전자가 5개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결합을 3개를 형성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주는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인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5개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 주변에는 1이 되면 이건 전자가 몇 개고 이게? 10개잖아. 그럼 이거 옥텟 규칙 만족하나? 안 하는 겁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전자가 10개. 옥텟은 전자를 몇 개? 8개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보는 거고, 8개가 아닌 6개, 10개, 2개면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된다. 옥텟 규칙은 몇 개만이다? 8개만이야. 8개 아닌 경우는 절대 아닌 거야. 그런데 여기는 옥텟 규칙은 만족하지 않는데 이런 전자 배치가 되었을 때 민지야 이거 뭐이니? 자, 여러분 인이 결합을 이렇게 5개를 했는데 전자 10개잖아. 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오반데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야. 확장된 옥텟 규칙. 갖다 붙이는 대로 되는 거니까. 어쨌든 8개가 아닌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8개였을 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입니다. 이해되겠냐? 자, 옥텟 규칙은 전자를 8개를 가져야 된다. 8전자 규칙. 8전자 규칙입니다.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양이온이 되든 음이온이 되든 공유결합을 형성하든 그렇게 얘들이 노력을 해주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마그네슘 282였는데 28 되면서 옥텟 규칙 만족. 산소는 26이었는데 28 되면서 옥텟 규칙 만족. 그러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 들러붙으면 이온 결합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결합의 3가지 종류,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 3가지를 배울 건데 이 3가지 결합 중에서 제일 센 게 공유결합이 1등, 이온결합이 2등, 금속결합이 3등입니다. 금속결합이 제일 약하다. 사실 금속결합은 그냥 화학원 교육과정에서 빼도 상관없어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핵심이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중에서는 공유결합이 더 세다. 이온결합은 약하다. 알겠니 근데야? 잠이 오니? 미안한데 내가 잠 오는 수업을 내가 하고 있구나. 잠을 자지 말자. 자, 이온결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왜 가냐? 뒤로 가냐? 쟤는 이 원자체는 없나? 집에도 없나? 그래? 뭐 없어도 상관없어. 안 아끼면 살짝 개기면 됩니다. 근데 교사형 원자체라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이온결합은 필수 요소가 금속과 비금속이 등장을 해야 되고 금속은 양이온이 될 거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겁니다.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트륨 원자는 281이었는데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하나 잃고 28이 되면서 1가 양이온. 염소는 287이었는데 최외곽의 전자를 하나 얻어서 288 되면서 1가 음이온.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되고 전자를 하나 잃고 양이온이 됐습니다. 그럼 그런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정전기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두 이온이 바로 옆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더라. 이온 결합이 형성된 거죠. 그럼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양이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양이온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양이온이 있을 겁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옆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다다다닥 붙어 있는 게 이온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음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따닥따닥하게 붙어 있으면 그게 이온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요 그림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네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출제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라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논하는 건데, 저 에너지는 자네들 책에서 저기 있는 이 빨간색 그래프만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만. 그러면 양이온이 내가 하나 만들어냈고 음이온을 하나 만들었는데, 양이온은 여기 있고 음이온은 여기 있다.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양이온은 저기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데 음이온이 저기 서울에 있다.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서로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겠죠. 그러면 거리가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 때는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가 사실상 0이다. 아무 상관없다. 무관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근데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서서히 작용할 거고, 인력이 작용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을 거니까 좀 더 안정해질 거고, 좀 더 안정해진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는 걸 의미하겠지.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질 겁니다. 그럼 요 구역은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가까워질 때는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했는데, 얘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가까워지면 이 양이온이 가진 양성자와 음이온이 가진 양성자, 양이온이 가진 전자와 음이온이 가진 전자, 이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할 겁니다.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할 거고, 반발력 작용하면 불안정해질 거고, 불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가 높아짐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질 겁니다. 그럼 이 구역은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구역이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냐? RO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져 있죠. 그럼 이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고, 이 두 이온은 거리가 RO만큼 떨어져서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져 있을 거다. 저 낮아진 에너지만큼이 사실상 이 이온 결합의 세기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낮아지느냐, 그에 따라서 이온 결합의 세기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한 400 낮아졌는데 다른 어떤 이온 결합은 에너지가 한 800 낮아졌다. 그럼 에너지가 800 낮아진 그쪽이 이온 결합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RO 거리에 에너지 E만큼 낮아졌다. 그때 이온 결합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을 이온 결정이라고 불러놨어. 결정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이고 반드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결정이 아니라 비결정이에요. 비결정.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오케이. 이온 결정.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분자 결정. 금속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금속 결정.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거야. 이온 결정이라 하면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그게 이온 결정이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음이온, 여기도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온이 여기 있고 주변에 음이온이 4개나 둘러싸고 있죠. 실제로 6개 둘러싸고 있습니다. 앞에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칠판 뒤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양이온의 짝지가 누구냐 이거죠. 저 양이온과 혹시 운명을 같이 하는 음이온이 있습니까? 얘의 짝지는 얘입니까? 아니면 얘입니까? 양이온이 그냥 여기 있을 뿐이고 음이온이 그냥 여기 있을 뿐이야. 양이온과 음이온은 그 어디에도 운명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H2O 물 분자 그 옆에 또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은 이 산소의 공동 운명체인 수소는 얘다 이거죠. 야들은 이 산소하고는 무관한 수소들이지. 그러니까 이 산소와 수소 이 세 개의 세트가 기본적으로 한 덩어리다 이거야. 얘가 한 덩어리다 이거죠. 얘는 한 묶음, 얘도 한 묶음이다 이거야.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분자라고 부를 건데 얘는 그냥 양이온인 거고 얘는 그냥 여기에 있는 음이온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분자라는 용어를 절대 갖다 대지 않습니다. 분자가 아닌 거야. 공동 운명이 아니라고 쟤네는. 이온결합 물질의 기본 구조는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적으로 서로를 둘러싸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다. 자, 오케이. 자, 이온 결합까지만 이야기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조금 주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같아야 된다.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같아야 된다. 그러나 한쪽이 더 많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같아지는 상황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될 거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오케이. 얘는 1대1의 비율로 그냥 들러붙어서 NaCl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a 플러스랑 산소 2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짝짝꿍을 맞추려면 이 플러스 1짜리가 두 개가 붙어야 돼. 그래서 얘는 Na2O가 되면 될 거고, Cu2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Cl 마이너스가 두 개 붙어서 CaCl2 돼주면 될 거고, Cu2 플러스와 산소 2 마이너스는 Cu5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해주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의 얘들은 전부 다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일관성 있게 합이 0이 되도록 맞춰준 거다. 그래서 Al2SO4 가로 닫고 3, CaCO3, CaO, MgSO4 전부 다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0이 되도록 그렇게 맞춰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이온 결합은 매우 단단하긴 한데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얘가 그대로 한 칸 딱 밀리거든. 한 칸 딱 밀리면 풀풀 마마 풀풀 마마 풀풀이 되니까 요 라인을 경계로 해서 쫙 쪼개짐이 발생한다는 거죠. 한 칸 밀리면 쉽게 쪼개진다. 그래서 이온 결합의 대표 주자 소금 알갱이 이렇게 있으면 젓가락 들고 한 대 똥 치면 쫙 쪼개집니다. 쫙 쪼개진다 이거지. 공유결합의 대표 주자 물은 젓가락을 들고 한 대 때려도 쫙 쪼개지질 않죠. 그래서 구조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거 나오겠니 설마? 내 대학교 2학년 때 내 기억이 나네요. 대학교 2학년 때 무기화학 배울 때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10가지 서술하시고 나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첫 번째로 결정이 매우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질 수 있다. 그 1번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수준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근데 10가지 쓰라니까 상당히 좀 괴롭더라고. 보통 생각나는 건 한 6가지밖에 없는데. 자,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은 대체로 물에 잘 녹는데 안 녹는 아이들도 있다. 녹는 놈도 있고 안 녹는 놈들도 있습니다. 녹는 놈도 있고 안 녹는 놈도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액성을 시험 문제로 물어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녹기도 하고 잘 안 녹기도 합니다. 자, 다음 뒷페이지. 이거는 우리가 또 잘 아는 건데 통합학 단위들이기 때문에 고체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었는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가 통합니다. 왜? 고체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 둘이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해줄 거고, 그리고 액체나 수용액이 됐으니까 얘들이 움직이겠죠. 전하 운반체가 움직이면 전기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했는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전기가 통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적어 놓으면 공유 결합 물질은 안 통하는데 수용액일 때 간혹 가다가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체일 때는 안 통했는데 수용액일 때 통하면 이건 공유 결합이야. 금속 결합은 통하고 좀 애매합니다. 수용액, 금속이 물에 녹아있는 수용액 상태는 좀 논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있다 하면 통합니다.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하는데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전기 통합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매우 높습니다. 왜 높겠냐? 이온 결합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하루 종일 부를 때도 저 이온 결합 물질을 액체 상태로 녹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이온 결합의 세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결합을 끊어낼 방법이 없다. 우리 집에서는 안 된다. 누구 집에서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걸 녹이려면 굉장히 강력한 화력이 있어요. 1000도씨, 2000도씨에 육박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온 결합이 세냐 약하냐? 이온 결합의 세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온 결합의 세기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로 녹는 점을 갖다 댄 거야. 이게 결합 세기가 녹는 점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니까
결합 세기를 녹는 점 측정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NAF, NaCl, NaBr을 들고 왔는데 1풀 1마, 1풀 1마, 1풀 1마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얘는 멀다. 거리가 가까운 놈이 녹는 점이 더 높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의 세기가 세니까 녹는 점이 높아진 거야. 그러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 점이 높다. 녹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이온 결합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거야.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MgO, SCAO, SRO인데 얘도 2풀 2마, 2풀 2마, 2풀 2마야. 전하량은 어차피 똑같지. 근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거리가 멀리 있을 때보다는 녹는 점이 더 높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은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불굴의 의지로 지금 잠을 깨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비교해 볼 거는 얘입니다. 가장 그래도 비슷한 게 저 235하고 요 240이 그래도 가장 비슷해서 요 둘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NAF하고 CaO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유사해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자, 유사한데 얘들의 차이는 1풀 1마, 2풀 2마다 이거지. 거리는 비슷한데 이온들의 전하량이 이쪽이 더 크지. 그러니까 녹는 점이 월등히 더 높아졌죠. 아, 그러면 거리가 비슷한 경우에는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더 높다라고 보면 되겠네.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더 높아질 겁니다. 결론은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의 세기가 더 세다라고 판정을 해주면 되겠지.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은 더 센 거고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은 더 센 거다. 우리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오케이.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석가탄신일이자 공휴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요일날 열심히 수업을 할 거니까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시간 맞춰서 학원에 등장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생명과학. 협주인 오지 마라.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 다 생명과학 다 와야 되지. 기억이 안 오지. 생명과학 다 올 수 있도록 수요일날 전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뭐 수요일 뭐 시간 되면 일고 시간 잡기 쉽지 않던데 이거 땡기는 뭐 이런 거 스케줄 안 나오더라고. 10시 반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가 아니라 뒷페이지가 맞네. 아! 이온 결합이 끝났네. 자, 이온 결합이 끝났으면 이온 결합에 관련되는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만 풀게. 잠 깨는 정도로. 165쪽에 10번 스타트. 10번만 해라. 많이 하지 마라. 10번만 해라. 했나? 뭔데? 뭐 저번에 여기 수업했나? 어? 아, 집에서 했어. 이 부분 수업했나? 겨울에. 저번 주에 푼 거야. 이번 주에. 혹시 강남은 수업 겨울 방학 때 했던 건 아니지? 그까지 오시네.
준아 몇 번 나왔냐? 5번 나왔냐? 자, 이 그림은 RO만큼 떨어져 있을 때 몇 번 나왔냐? 3번 나왔냐? 5번 했네. 5번 3번 역시 RO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가 여기 E만큼 낮아져 있지. 그럼 얘는 RO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온결합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RO가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거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RO보다 멀 때는 아까 내가 여기 그림에 설명을 적어줬잖아. 이거 누구 우세? 인력 우세. 가까울 때는 반발력 우세. 멀 때는 인력이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요 E가 크다라는 거는 E가 저리 크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거죠. E가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의 세기가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온 결합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녹는 점은 어떻게 되겠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에너지를 극복을 해야 얘를 녹이는 거니까. E가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은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귿 보기가 어떠니? 맞죠?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164, 65, 66, 67까지 전부 다 숙제로 해주면 좋은데 167쪽에 4번 문제 하나 더 풀고 가겠습니다. 내가 우투고 뭐야? 오! 잘했다 필이.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유명한 거지. 아무도 안 가네. 오늘 웬열 수학여행 갔다 와서 막 삘 받아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싶던가? 그 지갑 어떻게? 생각 때문에 아무도 안 되는 학생들이 나도 옛날에 그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왔을 때 지갑을 주었거든. 그 안에 임금 30만 원 들기 때. 아니다. 신분증도 있더라고. 모르겠고 막 애나 니야 그냥 30만 원치 주는 거 넣어놨습니다. 지금 후배들 주려고. 아마 너가 임마 오늘 밥 먹자 해가지고 30만 원치 그 며칠 동안 애들하고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그 사람 얼마나 속이 탔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어딘가에 내가 30만 원을 내가 익명으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나와니 서하 3번 채현 3번. 채희 3번. 기우 3번. 3번도 아니고 혹시 3번 아닌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한 번 해야네. 맞나? 3번 말고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우현? 네. 답이 아직 안 나왔지. 네. 자 봐라이. NaX에서는 이온사의 거리 요만큼이 얼마고 요만큼이? 요만큼이 236 아닙니까?
요서 요까지가 236이죠. NaX에서는 보면 이 X는 236보다는 작겠지. 당연한 이야기죠. 가에서는 인력 우세 동네가 반발력 우세 동네가 인력 우세 동네니까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다. 이건 아니겠지. 틀렸죠. 자, 네가 보기에 녹는 점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결합력이 더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녹는 점은 NaX가 NaY보다 더 높을 것 같다. 그럼 네가 보기 어때? 맞아요. 정답 몇 번? 남바. 한번. 오케이. 오늘 very tired한 관계로 break time 3minute 인정. 죽을 것 같네. 됐지. 왜? 무슨 보기 때문에 답이 아직 안 나온 거야? 자, 이제 후반전으로 공유결합 이야기 하겠습니다.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결합 중에서는 공유결합이 제일 세다. 이게 서열 1위의 결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합들 중에서 일반적인 물질을 형성하는 결합들 중에는 공유결합이 제일 셉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이 내전자와 니전자를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이런 그림은 이거는 칠판에다가 이거 컴퓨터로 그리는 거니까 잘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그리기가 쉽죠.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수소는 전자 몇 개? 한 개. 이 수소도 전자 하나. 공유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립시다. 그럼 수소 입장에서 전자 두 개, 얘도 전자 두 개, 모두 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형성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내전자 하나와 이전자 하나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해보자. 그러면 H2O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6개. 지금 내가 그리는 이 그림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이 3단원의 후반전이 또 명확하게 잘 됩니다. 또 여기에 수소 하나, 여기에 수소 하나, H2O 결합각은 104.5도, 미공유전자쌍 두 쌍에 공유전자쌍 두 쌍, 평면 구조, 극성 분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H2O에 대한 이야기. 자, NH3는 최외곽에 전자가 5개. 거기에 수소. 그러면 비공유전자쌍 하나에 공유전자쌍 3쌍. 이 결합각은 107도. 극성 분자. 이게 3단원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3단원 전반전에서는 공유결합을 이렇게 3개 형성한다라는 이야기까지. 공유결합 3개, 공유결합 2개 형성한다. 누구는 몇 개의 결합을 하느냐? 탄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4개니까 결합 4개 할 수 있고, 플로린은 최외곽의 전자가 7개니까 결합을 하나만 할 수 있고, 결합의 개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에 의해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개수가 결정이 날 것이다. H2O, H2 이런 종류의 얘들을 제시했습니다. 공유결합의 종류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써놓으니까 조금 좀 찝찝하긴 합니다. 공유결합은 다 같은 공유결합인 거고, 공유결합이 한 개 결합되면 단일결합이라고, 동시에 2개 붙어 있으면 이중결합, 3개 붙어 있으면 삼중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유결합이 뭐 얘랑 쟤랑 다른 종류의 결합은 아닌 겁니다.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사중결합은 없다. 자, H 전자 하나, 플로린은 최외곽의 전자 7개. 오케이. 단일결합, 싱글보. H2, NH3, CH4 이런 아이들 전부 다 단일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자, 뒷페이지 이중결합 형성하는 거 CO2하고 O2가 대표 주자인데 C 체외곽이 전자 4개 산소는 체외곽이 전자 6개. 오케이 요리 손을 좀 잡고 오케이 요리 손을 잡으면 되겠죠. 나는 지금 설명한다고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는 그냥 CO2 이거지 뭐 그냥 따당 빠르게 그려질 수 있도록 선에 익혀주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O2 이중결합 형성할 거고 3중결합 대표 주자 HCN2 이런 것들이 있다. H C는 전자 4개 N은 전자 5개. 오케이 단일결합 빵빵빵 C와 N 사이에는 3중결합 HCN 단일결합과 3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HCN 안에 3중결합이 있다는 거고 N2 N과 N 사이에 3중결합에 각각의 N의 비공유 전자 쌍이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구조가 빠르게 그려져야 된다. 몇 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원자마다 비공유 전자 쌍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돼요. 산소는 일반적으로 결합을 형성하고 나면 무조건 비공유 전자 쌍 2쌍이 있습니다. 질소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나면 무조건 비공유 전자 쌍이 1쌍이 있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해 주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요 그림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요 그림 이온 결합에서 그림하고 유사한 건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에너지 0. 그래서 점점 낮아지네. 인력 우세 높아지네. 반발력 우세. 자, 이 지점은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 그럼 균형을 이뤘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낮아졌냐? 436이 낮아졌다 이거죠. 그럼 이 말은 이거야. 수소 원자가 따로 있을 때보다 H2 기체가 되었을 때 에너지가 436만큼 에너지가 낮아진 거야. 수소 원자가 따로 있을 때보다 공유결합을 형성을 했을 때 436만큼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에너지가 436만큼 낮아집니다. 또는 수소와 수소 사이 공유결합을 끊으려면 끊어서 각각 낱개로 만들어 주려면 436의 에너지를 가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결합이 형성되면서 안정해지는 에너지, 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럼 결합 에너지라는 그 자체는 공유 결합의 절대적인 세기를 의미하겠죠. 자, 어떤 녀석은 Cl 얘는 결합을 끊는데 242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242의 에너지만 가해주면 결합이 끊어진다. 근데 H2는 436이라는 에너지를 가해줘야 결합이 끊어지더라. 그럼 요 결합보다는 요 공유 결합이 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동일한 종류의 원소의 결합인 경우에는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이 아무래도 결합이 더 셀 거고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의 세기가 더 셀 겁니다. 다른 종류의 원소라면 결합의 세기를 비교하는 일반적인 지표로는 결합 길이를 보자 이거죠. 결합이 세면 아무래도 저 둘이 가까이 붙어 있겠지. 결합이 세면 결합 길이가 짧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합이 약하면 결합 길이가 길게 늘어져 있겠죠. 결합 길이가 길게 늘어져 있으면 결합의 세기가 약한 거다 이거야. 결합이 강하면 짧으면 강하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알겠니?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중차대한 설명을 하나 해야 됩니다. 공유결합 물질. 여기 첫 번째 분자 결정, 두 번째 공유 결정이 있는데 분자 결정하고
공유결정하고 둘 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건데 결정을 형성하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 이거죠. 둘 다 공유결합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결정 중에 이온 결정은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거죠. 그럼 얘는 누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거고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겁니다. 그래서 분자 결정이야. 그러면 이 그림을 보세요.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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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야. CO2는 탄소와 산소 사이 이중결합 이렇게 형성된 분자인 겁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도 COO 이렇게 생겨먹은 분자인 거야, 분자. 그러면 얘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유결합을 통해서 형성된 건 맞지? 근데 내가 이 이산화탄소 분자와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분자. 이런 힘에 의해서 이 결정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거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이 분자와 이 분자가 여기에 뻗대고 서 있는 거라고. 그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이 분산력 또는 쌍극자 힘이라고 부를 녀석인데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금속결합에 비하면 저 분산력과 쌍극자 힘은 매우 약하다 이거야. 한 20분의 1 또는 한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에. 이건 사실 결합도 아니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인 겁니다. 결합은 아니야. 스케일 자체가. 그러면 분산력, 쌍극자 힘이라고 부르는 이 힘은 매우 약하다 이거죠. 이 약한 힘에 의해서 이 분자들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 이게 아주 쉽게 끊어진다 이거죠. 그럼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이 힘이 매우 약하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매우 낮다 이겁니다. 공유결합은 세지만 이런 구조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다 이거예요. 내가 4단원을 위해서 3단원을 열심히 진도를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4단원의 힘을 좀 더 실으려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3단원을 최대한 끝을 내야 됩니다. 한 방에 끝내는 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무리고 두 방에 끝을 낼 겁니다. 두 방에. 자 그러면 이런 거 자 이런 거 H2O 분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이런 형태가 전부 다 분자 결정이다 이거죠. 이래 생긴 건 분자 결정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공유결합인데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배치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원자 결정 또는 공유결정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놈은 열이 생겼다 이거죠. 다이아몬드의 결정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와 탄소 사이 공유결합으로 직접 구조물을 이루고 있어요. 탄소들이 공유결합에 의해서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유결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해서 원자결정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런 구조인 다이아몬드를 내가 녹이려면 이걸 깨야 된다 이거지. 이걸 직접 깨야 된다 이거지. 이건 뭔데 이게 무슨 결합이고? 공유결합이죠. 이 공유결합을 직접 격파를 해야 이 다이아몬드가 녹는다 이거지. 그럼 이 공유결합은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 센 놈인데
이게 쉽게 안 녹겠죠? 그럼 이런 구조물은 녹는 점이 어떨 것이다? 매우 높을 것이다. 한 3천도 4천도 된다 이거죠. 근데 분자 결정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다? 매우 낮다 이거야. 마이너스 200도, 100도, 플러스 10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 공유결합이지만 이렇게 생긴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구체적으로 쌍극자, 쌍극자인 분산력이라는 용어 자체도 표기를 안 했어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인력, 아주 약소한 이 인력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는 거니까 얘들은 쉽게 끊어낼 수가 있다. 성질은 당연히 녹는 점과 끓는 점 낮겠죠. 결정을 이루고 있는 힘이 매우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유결합 중에서 결정 구조 자체가 공유결정이면 결국에는 이 공유결정 자체를 공유결합으로 떠받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결합을 끊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거죠. 결합의 세기가 엄청나게 세다. 그러면 공유결정은 녹는 점이 높다. 분자 결정은 낮다. 자, 그러면 봐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눈으로 보세요. 여기서 보면 뭐야 왜 웃어? 자 이거 무슨 결정? 분자 결정 얘는 이온 공유결정이겠죠? 아 딱 그림 보면 아는 거지. 이건 흑이온은 무슨 결정? 공유결정이죠. 아마 모르겠고 그림 없니? 아 모르겠고 그림 없네요. 그러면 얘는 그림이 또 좀 있겠죠? 모르겠죠. 이건 무슨 결정?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실. 오케이 이온 결정. 그럼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금속 결정입니다. 금속 결정. 그러면 가는 이건 무슨 결정? 공유 결정. 나는 금속 결정. 다는 분자 결정. 라는 이온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오, 굿자. 훌륭스. 뭐니? 방금 그 비웃음. 별거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의 성질 비교해 보자. 자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 결정은 약하잖아. 예, 그러니까 약해서 쉽게 부스러져. 근데 공유 결정은 분자들이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단단해요. 쉽게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이든 공유 결정이든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기본은 없습니다라고만 그냥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금속 도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물에 녹아도 없습니다가 기본인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고체 상태의 흑이온은 예외적으로 전기 통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HCl 이거 비금속이고 이것도 비금속입니다. 분명히 이거 공유결합입니다. 근데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HC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물에 녹아 들어가면 얘를 단순히 액체로 만들면 그냥 전기 안 통해. 근데 얘를 물에다 녹이면 이온으로 쪼개져서 물에 녹아 들어가면은 전해질 수용액이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전기가 통할 수도 있어요. 안 통하는데 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기본은 안 통합니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전기 전도성은 안 통하는 게 기본인데 흑이온은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하고 그다음에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었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 당연히 분자 결정은 낮아요. 공유 결정은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억수로 높아요. 공유 결합은 세니까 매우 높다. 근데 공유 결합은 세지만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보겠습니다. 금속 결합은 화학원에서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삭제. 이게 무슨 결합도 아닌 것이. 이거는 기술 과정 이런 책에다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그 금속 원자에서 삐져나온 자유전자, 그 자유전자 사이에 인력으로 결합을 형성하는 거다.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입니다. 저 전자는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고체일 때도 전기가 통하고 액체나 수용이 잘 안 되겠지만 액체가 돼도 전기가 통한다 이겁니다.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일반적인 금속의 성질은 모두 다 저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금속은 고유한 광택이 있습니다. 왜? 그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금속은 전기를 잘 전도합니다. 왜? 자유전자가 전기를 잘 데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금속은 열도 잘 전도합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열을 막 가해주면 이 자유전자가 열 받은 상태로 도망가서 여기서 열을 방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열도 잘 전도합니다. 금속은 연성, 길게 뽑아낼 수 있고 전성, 넓게 펼칠 수 있습니다. 길게 뽑아내거나 넓게 펼치더라도 자유전자가 신속하게 그쪽 금속으로 이동을 해서 그 결합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연성과 전성이 좋습니다. 금속은 그래도 금속이 결합의 3대장 아닙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왜? 결합이 세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근본적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결합의 세기는 누가 제일 세다고? 공유결합이 제일 세지? 자, 그러면 공유결합의 근본적인 성질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다이아몬드 공유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얘 녹는 점은 한 4440. 우리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4440도쯤 돼야 녹으니까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저 다이아몬드를 녹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 얘들은 이온 결정인데 얘들은 2600에서 한 2000 정도 되는 거고 금속 결정은 800에서 6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유 결정이 좀 세네. 이온 결정이 그 다음이네. 금속 결정이 제일 밑에 있네. 이온 결정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요 정도. 그래도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공유 결정이 세다 했잖아요. 공유 결정이 아무리 세더라도 공유 결정 안에서도 좀 꽁뚱이 있을까 아이가. 얘보다는 이온 결정에서 진짜 센 놈들 얘들이 더 셀 수 있다는 거죠. 공유 결정은 전부 다 저 위에 있고 이온 결정이 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금속 결정도 마찬가지야. 금속 결정 중에서 센 놈들은 이온 결정 약체들보다 얘가 더 셀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 위계가 땅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녹는점 스케일을 비교해 가면서 이게 무슨 결정인지를 결판 지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결정인지를 잘 보라고. 이 결정인지를 보면 염화 나트륨, 산화칼슘은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에 있을 때 생겨나네. 고체일 때는 없었는데 생겨났지. 오케이, 확인. 이거 무슨 결정? 이건 이온 결정 확정인 거야. 그리고 녹는 점도 꽤나 높네.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은 전기 전도성이 없음이죠. 오케이. 전기 아예 안 통해. 이거 무슨 결정? 공유 결정이고 동류인데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건데 공유 결합인 건데 녹는 점이 185밖에 안 되잖아. 오케이, 이거 무슨 결정? 이건 분자 결정.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없음이죠. 오케이, 없음이 기본이니까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놈이 맞아. 근데 녹는 점이 4440. 공유 결합인데 무슨 결정? 공유 결정. 알루미늄은 고체일 때부터 전기 전도성이 있다. 오케이. 무슨 결정? 녹는 점은 뭐 좀 높네. 660은 우리 집에서 녹일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녹일 수 있을 것 같아. 왜? 안 되겠나? 660 정도는 우리 집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너 집은 되나? 우리 집은 가스레인지가 있겠어. 가스레인지 없는 사람들도 있죠. 골로 하나, 전기 골로. 몰라. 나 우리 집에 전기 골로가 한 게 있었어요. 전기 골로가 아니지, 석유 골로. 그 예전에는 밥을 어디다 해먹느냐, 골로가 없었을 때는 연탄불에다 해먹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자네들은 정말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부럽소. 자, 오늘 뒤로 와서 9번 문제 178쪽에 남바 9 스타트. 왜? 안 맞힌 일이. 뭐 10시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시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야? 오케이. 9번 스타트. 10시까지인 줄. 뭐니? 우연아. 네. 브리트니? 네. 오, 벌써 학교 진도 여기까지 나왔나? 저희 극성 무극성까지 있어요. 너 왜? 언제? 저번 금요일이. 시험 끝나고 시작해가지고? 네. 저희 한 이틀 쉬었는데요. 쌤이 설명을 하시다가 너 진도 엄청 빠르네? 근데 수학여행이랑 체육대 아, 이제 슬슬 들으실 예정. 아니 그래도 장난 아닌데. 뭐? 그쌤 장점 얼마 안 되는 장점도 많아요. 그쌤 진도 빠른 거. 네. 진도는 빨라요. 무슨 스툭 보고 계시던데요. 이해하고 갈게요. 쌤이 네. 스툭 풀어보고 있더나. 그 스툭을 들고 다니세요. 풀 수 있을까? 아, 쌤 못 푼다고? 네, 쌤 완자 하루 기간 드려야 풀어오세요. 아, 그래? 뭔지 몰라요.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문제 물어보면
쌤이 내일 풀어가지고 가르쳐 줄게 하고 음. 들고 가셔가지고. 그래도 순수하게 내가 풀어보고 가르쳐 줄게라고 하나. 네. 그래도 어제 참- 문제 물어본 사람 뭐 지금 바빠서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풀어보고 가르쳐 줄게. 그래도 그 쌤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착하신 분이구나. 젊어? 아니 살배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자는 40대? 40대 내 또래쯤 돼. 쌤이 N명가가 난 노안이야 졸라. 네 그런 거 같아요. 난 노안이야 알았어. 그래 좀애 키운다고 공부를 많이 못했나 보네. 오케이. 근태 예? 몇 번? 원래 기다려 이렇게. 아, 그 쌤이 언니가 한 분 계신데 언니가 저번에 그 진로 캠프 한다고 저 이번에 왔었는데 언니는 되게 젊고 예뻤어요. 그 쌤 이름 뭐라고? 뭐였지? 김남수? 네. 이름은 좀 할머니 같은데? 아, 유전자 몰빵당한 그런 그래도 순수한 영혼이네. 네. 내일 풀어보고 가르쳐 줄게 이러면은. 답 지금 왜 이렇게 싫어? 좋은 줄 알았는데 동아리 폭파시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좀 따랐어. 오프가 많은데. 과학은 내가 아는 과학 최고 에이스는 납니다. 와. 나보다 잘 푼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농담같이 팩트 기사 진짜. 안경 50kg로 인해서 내가 본 적이 없다. 경준이가 버클 걸려. 응? 경준이가 버클 걸려. 유명합니다. 나에게 배운 학생들이 나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사민이고 우리 학생. 자, 결합의 에너지는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낮아진 거 이거 아닙니까? 제일 큰 게 누구? C2네. 틀. 이건 좀 장난치나? 내가 몇 번 했니? 2번.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거 얘가 제일 짧네요. C2네요. 그 다음에 결합의 세기가 제일 센 놈. 아니 에너지가 제일 낮아진 이놈이 제일 세겠죠. 뭐 기니티 보기가 전부 다 C2만 물건 들어섰네. 오케이 그쵸. 그 다음에 180쪽이 18번 몇 번이야? 180쪽이 18번 180이야 18 18 자네들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번? 5번. 서아 5번 안 했는데 서 4번 해놨음. 4번 아이가 뭐 잠깐 뭐 끝은 4번 아님 이래놨네. 이거 녹는점 변는점 대체는 낮지. 전기 전도성도 없죠. 이거 공유결합 중에서 무슨 결정? 분자 결정 보자. 그 고체일 때, 액체일 때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금속. 와, 고체일 때 없었는데 액체일 때 딱 생겨났지. 오케이, 이거는 뭐다? 이온. 와, 둘 다 없는데 녹는 점, 끓는 점 억수 높지. 이거는 공유결합 중에서 이게 무슨 결정? 공유결정. 그럼 B에는 금속이니까 자유전자 존재하겠네요. A와 D는 둘 다 공유결합이지.
전자쌍을 공유하여서 생성된 물질이고 C는 이온 결합이죠.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결합이다. 그럼 기니 D 정답 몇 번? 5번. 근데 소아는 왜 2번하고 4번 아니다 한 거지? 기억을 틀렸다고 봤네. 아니네? 무슨 소리야 진짜. 너는 왜 2번, 4번 아니라고 떠났어? 아, 기억이 없어서. 훌륭!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